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고층 건물의 18층에서 유리가 떨어지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경 FDNA는 맨해튼 55 처치 스트리트에 위치한 M호텔에서 유리가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가로, 세로 모두 약 1풋 길이 정도의 금속 조각이 객실 창문에 부딪혔고 이 영향으로 창문 유리가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금속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객실에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유리창은 즉시 스릴했고 유리가 떨어진 데이 스트리트는 교통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전면 통행이 중지됐습니다. 호텔 측은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의문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에비뉴 D에 위치한 W 아파트 안에서 27세 여성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여성의 친구가 최초 발견했으며 이 여성은 아파트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까지 피가 이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목에 스카프가 묶여 있고 담요로 쌓인 채 침대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남성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아미티빌의 제퍼슨 애비뉴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 주인은 여성으로 당시 이 집에는 집주인의 남자친구와 여동생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아차린 집주인과 여동생은 집 밖으로 대피해 아무 부상도 입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는 집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출동했을 당시 이미 집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남성은 집 1층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2명의 여성이 대피할 당시 남성을 발견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이 부분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성들은 대피 당시 남성이 침대에 앉아 있었으며 집에 불이 났으니 대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남성이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에서 68살 여성을 절도한 2명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브로우파크 내 16에비뉴에서 남성 용의자 2명이 피해 놓인 여성 뒤로 접근해 여성을 땅에 때려 눕히고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68살 피해자 여성이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했지만 용의자들은 지갑을 빼앗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 노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남성 2명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해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지난 화요일 건물 안에 쥐가 가득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확인 결과 롱콘코마의 스트릿몰에 위치한 골동품 가게에서 약 200마리의 쥐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게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비위생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집안이 온통 악취로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헤이븐 경찰은 이 쥐들을 모아 동물 관리 당국에 보냈습니다. 당국은 이 쥐들이 악조건의 환경에서 발견됐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설치류 전문 수의사에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이 가게의 주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된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휴 캐리 터널의 전면 이지 패스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MTA가 관할하는 7개 터널 및 교량 톨게이트에 현금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는 창구 철거를 진행해 모든 톨게이트 통행료 지불 방법을 자동 결제 방법인 이지 패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지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찍어 매달 통행료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이 같은 통행료 지불 시스템이 전면 이지패스로 전환되면서 뉴욕주는 매년 최대 21시간의 현금 통행료 지불 등으로 정체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 말까지 MTA 관할 터널 및 교량의 톨게이트 현금 통행료 부스는 모두 철거될 전망입니다. 2017년 뉴욕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퀸즈 베이사이드와 아스토리아가 꼽혔습니다. 뉴욕 부동산 전문 에이전시 스트리트 이지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올해 아스토리아와 베이사이드가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이 선정한 2017년 뉴욕시 인기 지역 탑 10곳에 맨해튼 이외의 퀸즈의 두 지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 기준에는 인구 변화, 렌트비 변동, 매매가 변동, 교통량 변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베이사이드는 뉴욕시 최고의 학군과 번화한 요식업의 이유로 인기 있는 10곳 중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베이사이드는 나홀로족, 1인 가구 등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스토리아는 맨해튼에서 15분 거리라는 대중교통의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선정 이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68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2개 지점도 포함됐습니다. 메이시스는 실적 부진이 계속된다며 총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시스는 최대 특수 시즌인 지난해 11월과 12월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1% 하락하는 등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미 유통업계의 총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3.6%가량 뛰어오른 것과는 대조적인 일입니다. 이에 따라 메이시스는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이르면 올 봄까지 수익성이 낮은 100개 매장 가운데 68개 점포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실적 부진으로 이미 폐점이 예고된 곳들입니다. 또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6,200여 명을 해고하고 3,900명의 직원을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페리 룬드그렌 메이시스 CEO도 경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다음 달 사임합니다. 그는 생산성이 낮은 매장은 문을 닫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 온라인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1981년에 문을 연 더글라스톤에 위치한 지점이, 뉴저지는 1963년에 개점한 웨인 지점이 폐점됩니다. 2016년은 뉴욕이 역사상 가장 안전했던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경찰 당국이 지난해 뉴욕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4.1% 감소한 10만 1,606건으로 뉴욕 역사상 최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국장도 2016년은 뉴욕 역사상 가장 안전한 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소 추세도 범죄의 대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먼저 살인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한 335건을 기록했습니다. 살인 사건은 뉴욕에서 1990년 2,262건, 2000년 673건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서 기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최저치는 328건인 2014년으로 작년에는 이보다 7건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총격 사건도 12%, 강간은 1%, 강도는 8.7% 감소했습니다. 폭행은 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뉴욕에서 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데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뉴욕시는 경찰 인력을 대대적으로 보충해왔으며 범죄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을 제외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여전히 중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카고에서는 뉴욕의 약 2배인 76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온 오프라인 연계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아마존이 올해 중 뉴욕에도 오프라인 서점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북스 4호점은 맨해튼의 콜럼버스 서클 쇼핑센터에 들어섭니다. 아마존은 재작년 첫 오프라인 서점을 시애틀에 열었는데 이후 올 상반기 안에 뉴욕의 4번째 오프라인 서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아마존은 시애틀과 샌디에이고, 포틀랜드, 뉴욕을 비롯한 4곳에 오프라인 서점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 아마존은 이르면 내년 중 오프라인 매장을 뉴욕에 추가로 낼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맨해튼 허드슨 야지에 개발 중인 대형 쇼핑센터에 입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쇼핑센터는 내년 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